자, 이번 시간에는 한중우 몰락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무서운 적 탐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은 탐욕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탐욕스러운 것도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큰 욕망을 위해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항상 더 많은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탐욕 때문에 부조리와 타협하고 나라까지 팔아먹는 파렴치한 짓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한중우 양송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방풍을 잃은 유비는 공명과 함께 서촉을 평정하였습니다. 장비와 조운, 황충우 맹활약으로 서초구 맹장들은 하나씩 쓰러져 갔습니다. 조조에게 도망쳤던 마초까지 유비에게 투항하여 힘을 보태니 더 이상 유장은 유비의 적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초 후 권유에 의해서 서촉의 유장이 결국 유비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유비는 공명의 권유에 따라서 유장을 멀리 보내고 공궁한 백성들에게 창고를 열어 양식을 주고 효자와 정절이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주어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유장이 있을 때의 폭정에 비해서 유비를 칭송하는 소리가 널리 퍼졌습니다. 얼마 후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 선포하니 촉은 비로소 한나라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편 조조가 동호를 치려고 할 때 조조 휘하의 많은 신하들이 조조를 왕으로 받들려 하였습니다. 손옥은 그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반대하였습니다. 조조는 동호를 치기 위해 강남으로 갈 때 순옥을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순옥은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순옥에게 빈 그릇을 보냈고 순옥은 그것을 보고 스스로 약을 먹고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조조는 막상 순옥이 죽자 자신의 성급함을 후회하고 후하게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호를 치려 갔지만 송건의 철통 같은 수비에 얻은 것도 없이 결국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유비는 뒤를 걱정하지 않고 촉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와 복항우는 조조가 천자의 자리까지 노릴 것으로 생각하고 조조를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조의 철통 같은 감시망에 걸려 복항우와 그의 소생인 두 왕자까지 처절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두 번씩이나 황후가 국구와 모발을 꿰었던 화근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조조는 딸을 천자에게 주고 스스로 국구가 되었습니다. 궁궐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자 조조는 남쪽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먼저 한중을 쳐서 촉을 드나드는 수 있는 길을 만든 후 촉을 치기로 하였습니다. 조조의 군사는 한중우 지세가 험악하여 처음에는 양양과 양임이 이끄는 한중우 군사에게 번번이 패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계책을 써 승리하니 한중우 운명이 다급해졌습니다. 한중우의 장로는 사태 후 이중함을 알고 문무백관에게 물으니 마초부와 장수인 방덕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방덕은 병을 앓아 마초와 같이 가지 못하고 한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방덕은 중대한 사명을 받아 쾌히 승낙하고 조조에게 나아갔습니다. 조조는 방덕이 온다는 소식에 방덕을 자기의 장수로 만들려고 거짓으로 패하여 방덕을 필요하게 만드는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그러나 방덕은 그것을 알고 조조군의 군량과 군수품을 싣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군수품을 옮기고 있을 때 병졸 사이에는 조조군의 첩자가 변장하여 성내로 침투하였습니다. 그는 양송 앞으로 나아가 황금으로 된 가슴바지와 조조의 친필로 된 서한을 내놓았습니다. 한중의 양송은 본래 재물에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황금과 조조의 서한을 눈으로 봤을 때 양송은 부귀영화가 눈앞에 어른거려 첩자에게 두말 없이 내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양송은 장로를 찾아가 방덕이 진심으로 싸우지 않고 조조와 내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는 방덕을 불러 호통을 치며 금공을 세우지 않으면 참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방덕은 서름을 느끼고 전사를 각오한 무모한 싸움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 돌아오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때 조조가 나타나 방덕에게 죽음을 서두르지 말고 자신에게 항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소리에 화가 난 방덕은 한 칼에 조조를 베려고 달려들었으나 깊은 함정에 빠져 조조에게 결국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조조는 방덕을 보자 훌륭한 무예를 칭찬하며 친히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자 방덕은 어리석은 장로를 섬기느니 차라리 조조를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장로는 방덕이 조조에게 가자 양송의 말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양송을 둘도 없는 충신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미 대세는 완전히 조조에게 기울었습니다. 그러자 양송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고 조조에게 항복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장로는 결국 성문을 열고 조조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양송도 장로 곁에 꿇어앉아 자기의 공로를 알아달라는 듯한 표정을 조조에게 짓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눈썹은 아깝다 하지 않고 말 위에 내려 장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제우로 봉하였습니다. 창고를 봉인하여 병난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조조는 양송을 참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양송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주인까지 팔아 자신만 잘 살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장로를 배반하고 한중을 조조에게 바친 양송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참수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탐욕은 패망의 지름길이며 불행의 단서가 됩니다. 양송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금은보화에 눈이 멀고 나라까지 팔아먹은 아주 파렴치한 인물이었습니다. 양송은 자신만 잘 살면 무슨 짓이라도 할 지극히 탐욕스러운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폭주하기 쉽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열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날뛰도록 놔두면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결국 양송처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부귀영화를 쫓는 사람은 달리는 폭주기관차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주하지 않으려면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와 절제가 언제나 필요한 것이죠. 절제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왜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수명이 짧겠습니까?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불나방처럼 위험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진정 행복하고자 한다면 절제하고 근신하여 정도의 길을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즐길 수 있으면 즐겨라는 구호는 욕망과 쾌락의 파라독스를 망각했기 때문에 나온 쾌락주의자들의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지나치면 방탕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중용의 덕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욕망을 거부하여 몸을 망치는 금욕도 아니고 욕망을 무한정하게 받아들여 몸을 망치는 폭주도 아닌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사는 것, 그것이 과거 성현들이 강조한 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우리가 행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과거 성현들이 강조한 중용의 미덕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면 반드시 정열을 탕진하고 많이 가지면 반드시 크게 잃게 된다. 그러기에 만족할 줄 알면 수치스럽지 않고 멈출 곳을 알면 위험하지 않다. 자, 여러분도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